오늘 새벽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동맹과 북핵 문제 못지않게 경제 협력과 관련한 성과가 많았습니다. 특히 한미 파트너십을 구축해 백신 대량 생산을 촉진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백신을 비롯한 한미 경제 협력 관련 내용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백신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미가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백신 생산을 효율적으로 앞당기기로 합의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양국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이 백신 관련 이제 약속한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 일단 한국군에게 55만 명분의 백신을 제공하겠다라는 것과 또 큰 그림에서 보면 한국과 포괄적인 백신 파트너십을 체결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안정적으로 우리가 만든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을 열어놨고, 또 하나는 미국의 백신 관련 기술을 이전받아서 우리가 아시아 지역에서 글로벌 백신의 생산국의 협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당장 이 레시피를 갖고 있는데 이 레시피를 가지고 가장 빨리 만들 수 있는 국가들이 어디냐? 예. 생산량 측면에서 백신은 미국에 의해서 한국이 2위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미국이 전략적 선택을 했다라는 거고요. 예. 미국은 이미 이제 남아도는 8천만 회분을 해외에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국가를 지정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요충지이면서 그 인근에서 생산 잘하는 국가는 한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제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에 대해서 구체적인 역할을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과학자, 전문가, 그리고 양국 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고위급 전문가 그룹이 조만간 발족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이 국제기구에 대한 어떤 이제 기여금을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백신을 가지고 외교하려는 이제 미국의 백신 외교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 백신 숨통이 좀 트였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기술 이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백신 기술을 이전받는 이와 관련된 협력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에 대한 특허권도 풀자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독일 등 우방국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굉장히 수조 원을 투자한 민간 기업이 투자한 것에 대해서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가 나서서 이런 백신 외교를 하는 배경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입니다. 예. 중국은 지금 자국 백신을 개도국에 풀면서 영향력을 점점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백신 외교를 이제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바이든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 6천만 회분을 포함해서 8천만 회분을 외국에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걸 제공받으려는 국가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쿼드에 들어가 있는 인도는 더 심각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 정상회담 떠나면서 자, 그래도 8천만 회분 중에 뭐 일부분 구체적인 이제 수치가 좀 나왔으면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아마 우방국의 눈치를 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물량을 지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백신 기술을 이전받게 되면 우리가 직접 이제 뭐 SK나 삼성과 같은 굉장히 이걸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 레시피가 있다라고 해서 그 레시피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전부터도 생산해 왔고, 특히나 삼성의 경우에는 아마 모더나와 관련해서 국내 위탁 생산하는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당장 내일이거든요. 내일 한미 보건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실무회담에서 아마 구체적인 백신 관련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우리 기업들 제조업체로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에는 앞서 이제 삼성이 모더나 백신 계획을 체결하게 된다면 삼성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백신을 위탁 생산하게 되는 거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미 뭐 기술 이전 계약을 했습니다. 노바백스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기술을 풀 건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아마 내일 나오게 되면 이런 기술 이전을 통해서 국내에서 백신 생산이 더 늘어나게 되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까지 수십억 이 백신은
회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아마 8천만 회분이 전체 미국 생산량의 30%예요. 그런데 수십억 회분을 얘기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 굉장히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분위기로 보면 위탁 생산을 넘어서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대가 컸던 백신 스와프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는데요.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주한미군에 협력하는 한국 국군 장병 55만 명에게 백신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일까요? 아마 누구도 예상치 못한 깜짝 선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마 구체적인 한국의 백신 얼마나 물량을 줄 거냐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습니다만 이는 이제 이걸 기대하고 있는 우방국들이 너무 많다라는 이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만에 하나 우리나라에 뭐 몇 천만 회분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히면 그게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른 동맹국도 그만큼은 달라, 한국만큼은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절묘하게 이 미국 군과 협력하고 있는 한국 군장병에 대해서 55만 명분을 제공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한국군 전체예요. 뭐 애들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이 한국군과 자주 접촉하고 있는 만큼 양국 군대의 안전을 위해서 내린 결정이다. 이게 이제 동맹국이 야, 왜 한국만 특별대우해? 사실 미 행정부에서 백신을 지금 뭐 수십 개 국가에 지금 미군이 퍼져 있습니다. 예. 퍼져 있으면 파견돼 있습니다만 다 제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해명성 얘기를 한 건데, 어쨌든 이런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미루어 봐서 이제 한국이 그만큼 전략적으로 군사뿐 아니라 백신에 대해서도 생산과 그리고 이제 이 아시아 공급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무게 중심이 좀 추가 좀 이동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입니다. 예. 자, 백신 관련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한미 간 다양한 기술 협력 방안도 언급됐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기업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감사를 표하기도 했는데,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More than $25 billion in new investments from Samsung, Hyundai, SK, and LG. I understand the executives of those companies here. Would you please stand up?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And I think we'll do great work together. 네, 바이든 대통령이 25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삼성과 LG, SK, 현대 등에서 투자하기로 약속했다면서 땡큐를 정말 여러 번 말을 할 정도로 감사를 표했는데, 그만큼 미국으로선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미중 패권 전쟁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4개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과 히토류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은 히토류를 제외하고 세계 분야에서 세계 1, 2위입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 선택이고, 그리고 이들 4대 기업의 투자 규모가 40조 원이 넘습니다. 한 44조 원 상당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가장 급한 건 반도체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웨이퍼라는 반도체 소재를 들고서 2번씩이나 글로벌 반도체 기업, 자동차 기업을 불러 모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자국 내 생산 인프라를 만들고 자국에 생산해라라고 이제 투자를 종용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과연 어디에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 이미 대만 반도체는 손을 들었어요. 예. 인텔도 그렇고요. 인텔은 자국 기업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반도체의 경우에도 미국 내 5개 공장, 예. 거기다가 110조 원이 넘는 거금을 투자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삼성은 지금 170억 달러, 약 20조 원 상당입니다. 예. 투자하는데, 이미 이제 삼성은 미국 텍사스주에 1997년부터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라인 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추가되는 금액은 그 옆에 인근 부지에 아마 지금 추산으로는 1개 라인을 더 건설하지 않겠느냐. 근데 그 라인에는 최신 공정, 5나노미터급의 최신 공정이 깔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 오스틴 공장 추가 건설될 경우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지금 추산으로는 지역사회에 10조 원에 가까운 경제 파급 효과와 2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거든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백신은
최상의 일자리거든요. 예. 최고급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저렇게 지금 뭐 관련 기업 투자자들 임원들에 대해서 땡큐를 3번씩이나 연발하는 이유입니다. 네, 감사를 표할 만한 선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인프라 등에 44조 원에 이르는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우리 기업들에게도 미국 시장 진출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선진국들이 뭐 백신도 그렇습니다만 점점 자국에서 물건을 만들고 자국 국민을 고용하는 기업의 제품을 선호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차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전기차만 하더라도 미국은 연평균 40% 이상 고성장하는 최대 시장입니다. 예. 특히 주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이 내연기관 자동차 거의 300만 대가 넘습니다. 예. 미국은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순차적으로 전기차로 전부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뭐 이 친환경 정책을 내세운 이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 이 전기차 교체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전기차가 아닌 타국에서 가져올 경우 징별적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투자로 미국 점유율을 늘려야 하는 것들이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의 목표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현대차의 경우에도 미국이 한 8조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하겠다라는 건데요. 미국은 수소차가 아닌 전기차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기차뿐만 아니라 충전 인프라 확충에 74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거고 또 SK하이닉스도 한 10억 달러를 들어서 실리콘밸리에 R&D 센터를 설립합니다. 여기에 특히나 이 바이든 행정부가 중재한 것으로 알려진 이제 LG와 SK 배터리 분쟁에 대해서 지금 이 SK에 대해서는 미국의 2위 완성차 업체 포드와 네. 그리고 LG는 미국의 1위 완성차 업체인 제너럴 모터스와 각각 합작사를 통해서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2년 넘게 이제 계속되었던 배터리 분쟁을 중재함과 동시에 자국 내 투자를 이끌어내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냈다라는 점에서 최종 승자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재계의 기대가 크다는 얘기도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자, 이 밖에도 민간 우주 탐사, 이동통신 네트워크, 그린 에너지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기업들에게 어떤 기회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동통신 분야는 강자지만 민간 우주 탐사 분야에서는 아직은 걸음마 단계거든요. 예. 이 분야에 대해서는 뭐 누가 뭐래도 미국이 1위입니다. 미국은 뭐 민간 기업이 뭐 화성 탐사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민간 우주 분야에 있어서 강국인데요. 어쨌든 이번에 이 첨단 기술 분야와 관련해서 한미 양국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자 그러면서 우주 탐사뿐 아니라 5G를 넘어서 6G 그리고 예. 그린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IT 관련 기업들에 대한 이제 투자가 확대가 되고요. 또 우리가 좀 빈약한 기술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공조로 기술력을 따라잡으면서 판로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기후 위기 협약을 위해서는 다시금 이제 이 공조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지난 4월에서는 미국이 주최한 회의에서 화상회의를 통해서 정상들이 이제 회의를 했다면 아마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서울에서는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 P4G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 아마 바이든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런 한미의 어떤 이런 이제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서도 공조하고 있음을 이제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전문가와 함께 이번 회담 성과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의 종료도 공식 발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회견 내용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들어봤는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과 경제협력 관련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 연구소장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